만약에 나홀로 아파트 한 8억대 매도를 한다라고 감안했을 때 신규 대출 한 3억 정도를 추가로 또 내서 이런 지역을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고민상담 컨텐츠 진행을 해볼 텐데요.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 여유자금으로 빚 갚기 대 투자하기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갈아타기 희망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인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현재 명일동 나홀로 아파트, 명일동이면 강동구죠. 명일동 나홀로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신데 대출금이 3억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명일동 나홀로 아파트가 보통 한 8억대 정도 가지 않나요? 30평대면 20평대들은 보통 6억 중반대에서 한 7억 사이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대출금 3억이면 그렇게 많은 대출금은 아니죠. 그런데 여유자금이 2억 정도가 생겨서 대출 금액을 상환을 해야 될지 혹은 이 금액 가지고 별도로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매월 170만 원 정도.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주택 구입하신 분 입장에서 원리금으로 170만 원이면 그렇게까지 과다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강동구 나홀로 아파트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 일대 나홀로 아파트들 가격 흐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도 나홀로 아파트가 작은 그런 동네는 아니죠. 참 많이 나홀로 아파트들이 존재하는 동네가 강동구인데 명일동뿐만 아니라 뭐 길동 이런 지역도 같이 한번 보시자면 현재 지금 가격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나홀로 정말로 세대 규모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들은 21년도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된 이후로 거래가 뚝 끊겨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런 어느 정도 그래도 단지의 모습은 갖춘 단지들은 가격적으로 꽤나 많이 빠졌죠. 최고가가 약 한 13억대 정도 갔다가 최근 들어서 10억 정도까지 주저앉았으니까 거의 뭐 30% 가까운 그런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네요. 다른 명일 현대도 최고가 10억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6억대에도 거래가 이르네요. 그러니까 이 강동구 중에서도 좀 단지보다 수요가 좀 떨어지는 이런 작은 규모들은 반등이 사실상 호가는 많이 올랐어도 실제 거래가 그 호가를 쫓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의 특징들이 사실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봤을 때 수도권에 위치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선호 지역하고 현재 움직임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가장 높은 금액대로 거래가 됐었고요. 이 금액대를 지키지는 못했어요. 22년, 23년 넘어오면서 다른 단지들과 동일하게 한 30, 40%, 적게는 한 25%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다가 최근에 수요도가 꽤나 높은 지역 위주로 해서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흐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코로나 이후에 급상승을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한 3, 40%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됐다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송파나 서울의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한 15% 떨어진 퍼센테이지의 절반 정도는 현재 회복을 했거든요. 그 이상 간 지역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비선호 지역이라던가 강동구에 있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반등이 없어요. 떨어지는 데까지만 있고 반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살아난 상태에서도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온기가 앞으로 뭐 몇 달이 지나도 쉽게 나홀로 아파트까지 미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또 이런 단지 규모가 작다 보면 분위기가 꺾였을 때 장기간 동안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물 같은 경우도 보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3, 40세대 규모의 아주 작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현재 매물이 그래도 한 10%가량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호가를 많이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 기간이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갑작스러운 부동산 급등기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매도하고 빨리 그 분위기에 탑승해서 털어버리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품의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다가 단점이 또 하나가 더 있죠. 단지의 구성 자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비슷한 평수, 그 지역의 평형대 대비해서 전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갭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익률은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 요 나홀로 아파트들의 현재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대출 상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투자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홀로 아파트라는 단지의 특성상 제한적이다. 이게 투자 수익률로서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팔고자 했을 때 이런 환금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대안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나홀로 아파트 떠납시다 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매도 후에 거주 아파트를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냥 단지 형태로 끌고 가보시는 게 훨씬 더 본인께 유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 어느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본인의 정확한 뭐 직장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는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투자로서의 개념으로만 이 지역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상황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괜찮은 지역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떨어진 폭의 절반 이상을 메꿔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하나씩 하나씩 시차를 두면서 이 메꿈 폭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 바닥선에서 아직도 단순히 실거래만 바닥인 게 아니라 매물도 이 바닥 지점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중에서 만약에 나홀로 아파트 한 8억대 매도를 한다라고 감안했을 때 신규 대출 한 3억 정도를 추가로 또 내서 이런 지역을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똑같이 한 8억대 정도 수준에서 그런 지역을 탐색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지역은 답심리입니다. 답심리. 그 답심리 지역을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답심리 지역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청량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후 주거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이제 주거 또 업무 복합시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바로 동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 답심리 일대예요. 물론 여기가 강남처럼 평지 위주로 막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닌데, 이쪽 일대가 참 가성비 좋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어느 지역으로든 출퇴근이 상당히 용이하죠.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다만 역세권은 아니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또 평지가 아니라 일부 언덕베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휘경동이라던가 더 올라가서 뭐 이문동이라던가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서 크게 뭐 단점이 부각되는 동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리적 거리가 강남권하고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해요. 거기다가 이 지역들이 대단지 규모 위주로 형성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 아파트들이 매물도 꽤나 그래도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저점 찍었었던 8억 초반대, 전동 SK 1차 같은 경우에 33평짜리가 한 8억 초반대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었던 그런 가격에서 비슷한 수준에서도 현재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0평대 매물들 1층 같은 경우는 뭐 7억대 매물도 있네요. 8억 초반대 매물도 있고요. 또 뭐 저층 아니고 한 6, 7층 뭐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8억 중반대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다른 지역만큼의 반등이 전혀 없었다고 우리가 파악을 해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현재 그 가성비 대비해서 반등을 정말 못 이뤄내고 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연차가 좀 더 있는 그런 단지들도요. 30평대가 6억대 이런 정도 수준에서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위주로 만약에 잘만 찾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요새 비용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리 수리 완료되어 있는 매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하실 거다라고 제가 첨언을 좀 드리고요. 이 지역에서 수리 잘 된 매물로 해서 그냥 적당히 한 8억 초반대 정도 혹은 7억 후반대 정도, 그 정도 금액선에서 매물 잡으시면 아마도 명일동에서 나홀로 아파트 비슷한 금액대 사시는 것보다는 황금성과 투자 수익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그 매도 후 전략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주 문제 해결됐죠. 거주 및 갈아타기 문제 해결됐으면 남은 현금 2억 가지고 어떤 투자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좋은 재개발 예정지 찾아서 투자하시면 된다.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신규로 추가된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획이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신규 조합 사업들이 예정지로서 후보지 선정될 지역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죠. 총선 앞두면 반드시 그 지역 지역구 의원분들은 이 후보지 신경 쓸 수밖에는 없어요. 예전에 2006년도에 그 뉴타운 선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 뉴타운 선거 역시도 나를 당선시켜주면 뉴타운 지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펼쳤었거든요.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예정지 탐색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 좋은 예정지는 어떤 지역이냐면 일단 아파트 값은 비싼 데를 우리가 선점을 해야겠죠. 그래서 강남 3구면 가장 좋고요. 또 한강 끼고 있는 나머지 9개구, 이 안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구들 위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노후도가 많이 찼는데 다세대 비중이 높으면서 노후도가 찼다. 그러면 100% 좋은 지역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급격하게 공실이 많이 늘어난 단독 다가구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특징이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노량진 같은 동네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작은 필지 위주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찾으신다면 2억 가지고도 다세대를 갭 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과거 한 1, 2년 전에만 덤볐어도 1억 미만으로도 사실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전세가 많이 불안정해진 그런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짧은 기한 내에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2억이면 충분히 할 만한 물건들 꽤나 있다. 또 두 번째로 재건축에다가도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해서 입주권을 받는 전략을 우리가 깨볼 수가 있을 텐데, 어느 지역 가서 이 투자를 하셔야 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는 서울이면 가장 좋겠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단지 내 상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강남권은 거의 다 1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평당. 그럼 2억 가지고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들이 분당이라던가 일산, 평촌 같은 노후 계획 도시, 1기 신도시들에 있는 단지 내 상가 중에서 아파트 지분가의 절반 수준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2억 현금으로는 이런 식의 별도 투자 계획해보시면 갈아타기와 더불어서 둘 다 수익률을 상당히 더 높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결론은 대출 상환하지 마라. 대출을 상환을 하시더라도 갈아타기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슷한 금액 정도의 대출은 끼셔라. 이 얘기를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2억으로 주요 지역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해두셔라. 그래야지 내가 좋은 지역,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거주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자산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고민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